하리나, 오늘은 어때? 좀 괜찮아진 것 같니? 정혜 씨가 차를 내리며 물었습니다. 하리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죠. 장모님, 할인이 약 먹을 시간입니다. 그의 말에는 언제나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죠. 그리고 할인에 절친 서민주는 거의 매일 책방에 들락날락했습니다. 두 사람이 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상했어요. 마치 초조함과 기다림이 섞인 듯한. 정희는 그것을 느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과연 그날 밤 딸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무슨 이유였을까요? 그리고 정희 씨가 느낀 이상한 시선은 무엇일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봄날의 햇살이 쏟아지는 작은 책방 창가에 앉아있는 모녀가 있었습니다. 62의 윤정혜 씨와 34의 딸 할인이었죠. 두 사람의 평화로운 일상은 언뜻 보기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 미세한 금이 가고 있었어요. 할인아, 오늘은 어때? 좀 괜찮아진 것 같니? 정혜 씨가 차를 내리며 물었습니다. 할인은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죠. 창백한 얼굴에 무거운 눈가를 감추려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할인은 몇 달 전부터 원인 모를 통증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병원을 여러 곳 다녀봐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증상이라는 진단뿐이었죠. 하지만 정희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딸의 병이 단순한 스트레스는 아니라는 것을. 책방에는 할인의 남편 강도윤이 가끔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냉정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아내를 데리러 오는 그의 모습은 언제나 서늘했어요. 장모님, 할인이 약 먹을 시간입니다. 그의 말에는 언제나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죠. 그리고 할인에 절친 서민주는 거의 매일 책방에 들락날락했습니다. 언니, 오늘은 좀 어때? 내가 특별히 영양제도 가져왔어. 친절한 말투, 다정한 손길. 하지만 정희는 민주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감정을 읽곤 했어요. 애틋함을 가장한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상했어요. 마치 초조함과 기다림이 섞인 듯한. 정희는 그것을 느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약 먹으면 나아질 거예요. 할인은 늘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그녀의 눈은 점점 더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갔어요. 마치 무언가를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어느 화창한 봄날, 할인은 평소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책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벚꽃이 참 예쁘네요. 올해는 꽃이 유난히 일찍 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울림이 있었어요. 마치 작별 인사 같은. 그날 밤 정희는 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단 한마디를 남기고 끊긴 전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할인은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였죠.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도윤이 찾아왔어요. 어머님, 벚꽃 구경하러 가시죠. 할인이도 좋아했던 거잖아요. 정희는 그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벚꽃길이 아니라 요양원이었어요. 어머님께선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라던데. 도윤의 말에 정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내가 언제 기억을 못했다고 그래? 하지만 도윤은 이미 요양원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잠시만 여기 계시면 됩니다. 평생 모시겠습니다. 도윤의 말에 정희는 충격과 분노로 몸이 굳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배신이라니. 정희는 그 자리에서 홀로 탈출했어요. 봄비가 내리는 길가를 걸으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요. 정희는 빗속을 걸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의문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딸의 죽음, 사위의 이상한 행동, 요양원 입소 시도,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죠. 버스 정류장에 앉아 정희는 할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 짧은 작별 인사 속에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있었을까요? 비에 젖은 채로 집에 돌아온 정희는 할인의 방을 다시 찾았어요. 딸이 남겨둔 흔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책꽂이, 서랍, 옷장, 그리고 침대 밑에서 발견한 작은 상자. 그 안에는 할인의 일기장과 USB, 그리고 봉인된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을 열어보세요. 봉투에 적힌 글씨는 할인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겠죠. 제 노트북 비밀번호는 엄마의 생일이에요. 거기에 모든 것이 있어요. 도윤과 민주, 그들이 저에게 한 일들. 정희는 할인의 노트북을 켜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자 폴더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진실이라는 이름의 폴더였죠. 그 안에는 할인이 몇 달 동안 기록해온 자신의 병세 변화, 복용한 약들, 그리고 도윤과 민주의 통화 녹취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녹취 파일을 재생하자 충격적인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약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더 강한 걸로 바꿔야 할까?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해.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 서서히 가자. 민주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대답했죠.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딸의 남편과 친구가 공모해 할인을 병들게 했다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할인의 기록에 따르면 도윤은 몇 달 전부터 그녀의 차와 음식에 정체 모를 약물을 타왔고 민주는 그것을 도왔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할인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금은 변호사가 된 태진을 찾아갔습니다. 태진 씨, 우리 할인이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도와줄 수 있나요? 정희의 간절한 부탁에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니, 이건 단순한 사망 사건이 아니라 살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증거들을 잘 정리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요. 태진의 진지한 조언에 정희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이미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는 정희가 치매 증상을 보인다며 가정법원에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죠. 장모님이 할인이 죽음 이후로 망상에 시달리고 있어요. 치료가 필요합니다. 도윤의 주장에 민주도 동조했습니다. 이모, 저도 너무 슬프지만 요즘 이모 행동이 많이 이상하세요. 도윤 오빠 말이 맞아요. 민주의 연기는 완벽했어요. 마치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정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태진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할인의 시신 부검도 요청했어요. 부검 결과 할인의 체내에서 미량의 독성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소량씩 누적된 것으로 추정되는 독이었죠. 이건 분명한 증거예요. 할인 씨의 남편과 친구를 구속해야 합니다. 담당 형사의 말에 정희는 안도와 슬픔이 뒤섞인 마음을 추스르기 어려웠어요. 법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도윤과 민주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어요. 그건 모두 장모님의 망상입니다. 할인이 죽은 후 정신이 불안정해지신 거예요. 도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할인의 병세 기록, 녹취 파일, 그리고 무엇보다 할인이 남긴 마지막 영상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영상을 재판 당일까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죠. 진실이 모두에게 드러나는 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도윤과 민주 측 변호사는 정의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으며 증거의 신뢰성을 의심했습니다. 윤정혜 씨는 딸의 죽음 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집된 증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어요.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공방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정희는 태진의 단단한 손길에 의지한 채 담담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내면의 분노와 슬픔을 꾹꾹 눌러 담은 얼굴이었어요. 재판장님, 이제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고인이 된 할인 씨가 생전에 남긴 영상 증언입니다. 법정 스크린에 할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창백하고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제 이름은 할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지금 저는 제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할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습니다. 남편 강도윤과 제 친구라고 생각했던 서민주. 그들이 오랫동안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우연히 들은 그들의 대화에서 저를 제거하려는 계획도 알게 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충격의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민주는 고개를 푹 숙였고 도윤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죠. 매일 아침 도윤이 타주는 차, 민주가 가져다주는 영양제. 그것들에 독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몰래 그것들을 모아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제 몸이 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증거들을 모두 정리해서 USB에 담았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맡겼습니다. 제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영상이 끝나고 법정은 침묵에 잠겼어요. 도윤은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민주는 얼굴을 양손으로 가린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증거 검토와 증인 신문이 이어졌어요. 할인의 주치의는 할인 씨의 증상은 전형적인 중금속 중독 양상과 일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약사는 도윤 씨가 특정 약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죠. 마침내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강도윤, 서민주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딸의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할인을 되돌릴 수는 없었죠. 법정을 나서는 정희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할인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직도 딸의 향기가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침대 위에는 할인이 좋아하던 책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창가에는 시들어가는 화분이 햇빛을 받고 있었죠. 정희는 할인의 노트북을 다시 켰어요. 아직 보지 못한 영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엄마에게라는 제목의 파일이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할인은 이전 영상보다 더 지쳐 보였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모든 진실이 밝혀졌겠죠. 도윤과 민주에 대한 분노가 크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무척 화가 났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요. 할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그 분노가 엄마의 남은 인생을 지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고 싶지 않지만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는 계속 살아가셔야 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 자신을 위해서요. 할인의 영상은 계속되었어요. 엄마, 나 같은 사람 많아. 너무 조용히 무너져서 아무도 못 봐. 그런 사람들, 엄마가 꼭 좀 안아줘. 대신 살아줘. 그럼 나도 덜 외로울 거야. 할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정희의 가슴을 저몄습니다. 정희는 화면 속 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어요. 만질 수 없는 거리감이 더욱 마음 아프게 했죠.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그토록 좋아했던 봄이 또다시 찾아왔지만 그녀는 이제 없었어요. 할인아, 정희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딸의 마지막 부탁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자신 같은 사람들을 안아달라고, 대신 살아달라고.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은 슬픔이 크지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정희는 태진을 다시 찾았습니다. 태진 씨,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할인이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일이 있어요. 정희는 할인의 영상 속 메시지를 보여주었죠. 태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정희 어머니, 할인 씨의 보험금과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세요?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다면 제가 도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의 눈에 결심이 서렸어요. 우리 할인이처럼 조용히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사람들이 쉬고 치유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꽃별 공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할인의 태명이었던 꽃별에서 이름을 따온 이 공간은 한부모 가정을 위한 쉼터이자 우울증과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을 위한 회복센터였습니다. 정희는 할인의 보험금과 자신의 전 재산을 이 프로젝트에 쏟아부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공간으로 시작했지만 정희의 진심과 열정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의사들과 상담사들이 재능 기부를 자청했고 지역 주민들도 힘을 보탰어요. 조금씩 꽃별 공간은 커져갔죠. 정희 씨, 이 센터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한 젊은 엄마가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아이와 함께 새 출발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는데 이제는 희망이 보여요.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청년이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는 소식, 상처받은 아이들이 다시 뛰어노는 모습, 외로움에 지쳤던 노인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까지 꽃별 공간은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할인아, 내가 말한 그 사람들, 내가 만나고 있어. 정희는 매일 밤 할인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딸의 부재는 여전히 아프지만 그 아픔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무너지는 슬픔에서 다른 이들을 일으키는 힘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어느 봄날 꽃별 공간의 정원에는 할인이 좋아했던 벚꽃나무를 심는 행사가 열렸어요. 정희가 직접 첫 삽을 떴고 센터를 찾는 많은 이들이 함께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놓였어요. 할인의 꿈이 피어나는 곳이라고 적힌 명패였죠. 나무를 심은 후 한 노인이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정혜 씨, 저는 이곳에 온 지 석 달 됐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어두운 시간이었는데 이곳에서 다시 빛을 찾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동전 지갑을 꺼냈어요. 제가 가진 건 얼마 없지만 이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정희는 그 작은 정성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물질적 가치보다 훨씬 값진 마음이었으니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별이 되어주는 거죠. 센터에 들어온 이들이 회복되어 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희는 할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조용히 무너지는 사람들,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안아주고 대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할인의 마지막 소원이었고 정희는 그 소원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꽃별 공간이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센터의 구석구석을 걸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상담실에서는 따뜻한 차 향기가 퍼지고 아이들의 놀이방에서는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이곳은 단순한 센터가 아닌 많은 이들의 두 번째 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 어머니, 오늘 새로운 분이 오신대요.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미라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어요. 30대 여성인데 많이 지쳐 보이세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어린 딸과 함께 오셨다고 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가볼게요. 일단 따뜻한 차와 식사부터 준비해줘.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로 향했어요. 책상 위에는 언제나처럼 할인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할인아, 오늘도 새로운 별이 찾아왔단다. 잠시 후 정희는 상담실에서 그 여성을 만났습니다. 수연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6살 된 딸 지민이와 함께 왔어요. 수연의 눈가에는 멍이 남아 있었고 지민이는 엄마 뒤에 숨어 겁에 질린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안전해요.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해요. 정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그런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군가 이 센터 이야기를 해줬어요. 꽃별이라는 이름이 희망처럼 들렸죠. 정희는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대단해요. 여기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그날 저녁 정희는 센터 뒤뜰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문득 할인이 남긴 마지막 영상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사람들은 가장 어두울 때 별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떠나도 무너지지 마세요. 대신 별이 되어주세요. 별을 바라보던 정희의 귀에 발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엄마가 잠들었어요. 근데 저는 잠이 안 와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옆자리를 툭툭 쳤습니다. 여기 앉을래? 지민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정희 옆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런 곳을 만들었어요? 정희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별들 보이니? 모든 사람은 별처럼 빛날 자격이 있어. 하지만 가끔 구름에 가려서 자기 빛을 잊어버리기도 하지. 이곳은 그 구름을 걷어내고 다시 빛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란다. 지민이의 눈이 커졌어요. 저도 별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이미 반짝이는 별이야. 정희는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지민이의 얼굴이 할인을 닮아 보였어요. 같은 순수함, 같은 빛나는 눈동자. 정희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꽃별 공간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지역 뉴스 채널에서 센터의 이야기를 취재하러 온 것이었죠. 기자는 정희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윤정희 씨, 이런 특별한 공간을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제 딸의 꿈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에게 부탁했어요. 조용히 무너지는 사람들을 안아달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슬픔과 분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말을 되새기며 이 공간을 만들었죠.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할인의 별빛 아래서 치유받길 바랐어요. 기자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도움을 받으셨나요? 수치로 헤아릴 수는 없지만 100여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예요. 무너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순간을 볼 때마다 제 딸이 웃고 있다고 느낍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꽃별 공간은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후원 문의가 쏟아졌고 자원봉사자들도 늘어났죠. 센터는 점점 더 확장되어 갔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을 때 정희는 센터 한쪽에 새로운 공간을 마련했어요. 할인의 방이라 이름 붙인 이 작은 공간은 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벽에는 당신의 이야기는 소중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작은 쪽지들이 붙여져 있었어요. 각자의 아픔과 희망을 담은 메시지들이었죠. 겨울이 지나고 다시 찾아온 봄, 꽃별 공간은 개소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센터 마당에는 할인을 기리는 벚꽃나무가 만개의 꽃잎을 흩날렸어요. 정희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마당 벤치에 앉아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 어머니, 축하드려요. 태진이 2잔의 차를 들고 다가왔어요.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네요. 할인 씨가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할인이가 그리워.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이 무너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들이 의미 있다고 느껴지니까요.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행사에는 많은 분들이 오신대요. 처음 이곳에서 도움을 받고 새 출발한 분들도 여럿 오신다고 하더군요. 2주년 기념식은 오후 3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센터 마당에 마련된 작은 무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역 주민들, 후원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던 사람들이었죠. 정희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수영과 지민이가 앞줄에 앉아 있었고 처음 센터에 왔을 때보다 훨씬 밝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얼굴들 사이에서 정희는 할인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2년 전 제 딸 할인은 세상을 떠나며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조용히 무너지는 사람들을 안아달라고요.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하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무너질 수 있고 또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요. 청중 속에서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어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꽃별 공간은 단순한 치유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 모두가 서로의 별이 되어주는 곳이죠.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당신의 빛을 믿어준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정의의 연설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어서 센터를 통해 새 삶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수연은 지민이의 손을 잡고 무대에 올랐어요. 저는 이곳에 왔을 때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희 어머니와 이곳의 모든 분들 덕분에 다시 서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간호학교에 다니고 있고 지민이도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꽃별 공간은 저희에게 단순한 쉼터가 아닌 다시 태어나는 장소였어요.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갈 때 정희는 센터 뒤편 할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할인의 사진과 함께 그녀가 남긴 마지막 영상의 일부가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할인아, 내가 부탁한 대로 살고 있어. 정희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지만 이제는 알겠다. 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 오늘도 누군가가 너의 이름으로 다시 피어나고 있어.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정희는 책상에 앉아 작은 노트를 펼쳤어요. 할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적힌 노트였죠. 그녀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할인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꽃별 공간에 모였어. 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지만 나는 알아. 내가 여기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남긴 사랑과 용기가 이곳의 모든 구석에 스며들어 있으니까. 정희는 잠시 글쓰기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센터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벚꽃 아래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들려왔어요. 할인아, 내가 떠난 뒤 내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형태가 바뀔 뿐이지. 이제 내 사랑은 이 공간에서 여기 모인 사람들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어. 넌 정말 특별한 별이 되었구나. 정희는 글을 마치고 노트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팔찌가 들어 있었죠. 정희는 그 팔찌를 손목에 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센터 정원에서는 여전히 기념행사의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정희는 지민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할인의 어린 시절이 겹쳐 보였어요. 과거의 아픔, 현재의 치유, 그리고 미래의 희망이 모두 이 순간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윤정혜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정의가 익숙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바로 새로운 시작을 찾는 이의 눈빛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어서 오세요, 꽃별 공간에. 정희는 미소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어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떠난 자리에 피어난 수많은 별들의 이야기가.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인아, 고마워. 내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 그리고 다른 이들도 함께 일으켜 세우고 있어. 내가 준 이 선물, 영원히 소중히 간직할게.